오늘도 종목 고민을 받습니다. 02325-8200번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고요.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매수에 대한 고민이나 매도에 대한 고민들, 어떤 종목 고민도 좋으니까요. 자세한 이야기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5분의 전문가가 전화 진단을 함께 할 텐데요. 내일 주부터, 다음 주부터는 전문가들이 또 바뀌니까요. 오늘 꼭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를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튜디오에서는 여러분의 게시판 종목들 진단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창석 전문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하고 있고 연기금이 한 19억 원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1900선을 잘 지켜낼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돼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다우존스하고 그 나스닥 쪽에 보면은 가장 그 미국 시장에서 가장 먼저 그 하락을 했던 쪽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먼저 하방량을 먼저 진행이 되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나스닥이 일단 그 지지자를 이탈하고 하방량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우존스 역시 일단 그 상당히 어렵다라고 했고, 어떤 미국 시장이라든지 글로벌 시장 자체에서 본다면 큰 그 어떤 호재성이 될 만한 이슈는 없다. 그리고 오히려 그 미국의 그 국가 신용 등급이 일단 그 강등 그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는 그 루머가 지금 퍼지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 자체가 보면은 1900을 좀 지키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우선 그 차트에서 보면은요, 월봉 차트를 지금 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 달 10월 달에 보면은 장대음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월봉상에서 이 차트의 저점이 지난 9월 달에 그 저점이 보면 1873자리입니다. 그러면은 7월 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아직은 그 월봉상에서 저점이 깨지지 않고 있지만은 1873자리를 이탈하면은 첫 번째 저점이 낮추는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873 1차 지지가 무너진다면 결국 1800도 지키기 힘들지 않을까. 좀 길게 좀 큰 폭으로 열어놓고 일단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1873이 무너진다면 하방량에서 볼린저 밴드 하단부 지지 받는 자리가 1750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 1873포인트를 이탈할 경우는 좀 시장은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873선의 지지 여부까지도 좀 봐야겠네요. 자, 종목 고민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화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내일 주말인데요. 즐거운 계획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러면 종목 고민부터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전문가 원하세요? 신현식. 네, 신현식 전문가 선택하셨고요. 종목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삼성 테크닉. 매수가와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네. 72,700원에 샀습니다. 7만 원대 사셨군요. 예, 비중은 30%예요. 네. 고민이 크시겠어요. 고민 엄청 큽니다. 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좀 올라올 때까지 날 기다리겠다 이런 마음이세요? 그게 앞으로도 더 떨어질라나 뭐 더 올라갈라나 전혀 제가 이 주식에 대해서 네.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상식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좀 조언 좀 받으려고 전화했어요. 그러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약간 손을 놓고 계신 상황인 것 같은데 또 주식 입문하신 지도 얼마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고 제가 그럼 좀 쉽게 자세하게 진단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데이트도 네. 이게 보는 거 없어. 그러니까 어제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진다씨와 많이 함께 해주시면 되겠네요.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신현식 전문가와 고민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삼성테크인은 7만 원대에 매수를 하셨네요. 정확한 매수가는 72,700원이고요. 30%의 비중입니다.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쉽게 풀이해서 전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삼성테크인은 주가가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던 부분은 이제 3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예상치가 한 600억 이상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영업이익이 369억이 나오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악재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삼성테크인의 제가 이제 주봉 차트 흐름을 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봉이죠. 예, 주봉상에서
이 RSI 보조 지표가 30 밑에 왔을 적에가 바닥을 형성되고 기술적 반등이 나왔죠. 예. 그게 2011년 2월 달이고요. 그 다음에 2011년 9월 달에도 주봉상에서 RSI 저점 찍고 반등이 나왔죠. 예. 지금 현재도 RSI가 30권 밑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테크인을 보유하신 분들은 좀 매도를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매도하게 되면 단기 최저점에서의 매도다 이렇게 좀 보이지고요. 주봉상에서의 매수의 변곡점에 와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하락을 하더라도 제한적인 하락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6만 원까지는 충분히 6만 1,000원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주봉상에서의 11선 라인대죠. 11선 라인대인 6만 5천 원까지. 예. 비중이 지금 제가 이제 30%가 안 나오면 추가 매수 하시라고 말씀드리겠는데 30%가 넘어가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기술적 반등은 중장기적으로 6만 5천 원까지는 좀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거기서 일단 고민을 하자. 지금은 보유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은 조금 참아보자 하셨는데요. 6만 5천 원까지 올라왔을 시에는 한 번 더 전화를 주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도 종목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잠깐 종목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12시 구간대 또 실적 발표가 나왔죠. 3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6,411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매출액은 7조 4,672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8,19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보다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5%, 16%가 증가를 했는데요. 영업이익은 3.9% 감소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해외 완성차 판매 호조 그리고 마케팅 강화로 매출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3분기에 국내 공장 생산 차질이 있었죠. 이 영향을 받아서 영업이익은 감소를 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주가는 2%대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게시판에는 어떤 고민들이 올라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석 전문가님. 예, 제일모직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모직 모직 매수가가 91,600원에 비중 20%, 중기 진단을 바란다고 하셨는데 우선 이 종목은 중기 진단, 중기 쪽을 바라볼 수는 없고 지금 현재요. 차트상으로 보면은 어떤 굉장히 그 좀 빠른 대응, 단기 대응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모직이 이쪽 단기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낙폭이 심하거든요. 그것은 결국 지금 현재 주봉의 모양새를 본다면은 이 차트적으로 보면은요, 현대모비스 제일모직 쪽이 이렇게 단기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이 나왔거든요.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여기서 추세가 무너지고 다시 하단부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주봉상에서 이 주봉상에서 결국은 어떤 저점을 이탈할 경우는 오히려 급락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결국 어떤 캔들의 주봉상에서 이 캔들의 맥점이 저점이 91,500원짜리입니다. 여기서 대량 거래 터졌던 양봉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양봉을 오늘 이탈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오히려 어떤 보유를 하기보다는 매도의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요 최근에 이 저점이 91,000원이고요. 지금 현재 99,900원이니까 결국 다시 오늘의 저점을 낮추면서 밀고 내려간다면 일단 매도를 하시고 현금을 확보하는 쪽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종목이 만약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요. 반등 시에는 어떤 중기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한 95,000원 선 이 부분까지 올라온다면은 규칙적 반등으로 보시고 일단은 차익 실현하는 쪽으로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할까요? 예, 그렇게 하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일모직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전화 진단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이 된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밝으시네요. 네. 요즘 장이 많이 어렵죠? 네. 특히 어떤 점이 제일 힘드세요? 녹십자요. 종목 녹십자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네. 어떤 전문가 선택하시겠어요? 금산 전문가님이요. 네, 녹십자 오늘 좀 하락폭의 가장 큰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 얼마에 매수하셨나요? 15만 원이요. 15만 원이요.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거 60% 갖고 있다가 네.
그저께 반 매도하고 지금 반 남았거든요. 아, 30% 그래도 남았거든요. 그제 반 매도한 거 다행이다 좀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반 남은 물량을 여기서 정리할까 좀 더 끌고 갈까 생각 중이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녹십자 오늘 매도해야 할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전문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녹십자 매도를 해야 할지 고민이 들어왔는데요. 오늘 실적에 대한 실망감으로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시청자님께서는 다행히 15만 원대 잡으셔서 아직까지는 수익 구간인데요. 어떤 전략이 좋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녹십자를 보시면 60일 입병선을 우리가 참 주목할 필요가 있거든요. 요 60일 입병선이 제가 이게 파랗게 칠한 부분입니다. 현재 좀 깨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가 60일 입병선인데 우리가 심리로 놓고 보면은요, 그 다음 자리가 120일 입병선이 놓여 있는 가격대가 그 다음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아래쪽에 지금 120일 입병선까지 지금 이제 열려 있는 상태인데요. 이건 이렇게 하십시오. 녹십자는 오늘 자리는 딱 기다려 보시고요. 이게 내일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있죠. 다음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까지는 60일 입병선을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리는 이미 지금 7% 정도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날 이틀 안에 60일 입병선을 회복을 못하면 그때는 회복을 하면 가져가시고요. 회복을 못하면 일단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고, 회복을 하더라도 이번에 그 가격대는 얼마까지 보시면 되냐면은 딱 16만 2천 원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저는 단기적인 고점에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 목표가는 16만 2천 원 정도를 딱 제시해드리고요. 다음 주 월하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을 제시해드리겠고, 한 가지 제가 이제 덧붙여서 한번 이야기한다면, 지금 이 녹십자라는 기업은 거의가 백신 쪽입니다. 지금 백신 쪽이거든요. 그러면 국내에서 지금 백신 쪽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 SK케미칼이 지금 백신을 생산하고 있죠. 그 다음은 어떤 기업이 하고 있냐면은 일학약품도 하고 있거든. 일학약품도요. 그래서 지금 일학약품하고 SK케미칼이 지금 공장이 증설이 됐습니다. 공장이 증설이 됐기 때문에 아무튼 녹십자에 만들어내는 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공급 가인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급 가인 때문에 사실은 그 마진이 일단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녹십자는 이거는 중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겠고요. 일단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 고점을 딱 60일 입병선 회복을 하게 되면 16만 한 2천 원이나 16만 3천 원 정도 매도를 하시고요. 일단 이것은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까지 이틀 정도만 한번 딱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당장 매도하지 마시고 반등 나타날 거라고 하셨으니까요. 그 기회를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0일 이평선의 지지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네요. 게시판 종목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자아자 게시판에 많은 분들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이분 이름부터 불러야 될까요? 다리에 털난 바퀴벌레님, 틴틴파이브님, 기욤위존님, 언제나 따블님 모두 반갑습니다. 종목 고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이번엔 어떤 종목 볼까요? 미래컴퍼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18,000원에 비중 80%. 사기꾼한테 당하셨다는데 매매 책임은 항상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컴퍼니 쪽은 애플 어떤 관련주, 그 다음에 실적 성장 기대감 그런 쪽으로 인해서 상당히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급등은 실적 개선 기대감 또는 애플의 재료를 가지고 상승을 했다면은 결국은 추세가 무너지면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매수가 자리를 본다면은 18,000원 같으면은 추세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될 수 없는 구조고 지금 현재요.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봉의 차트를 보면은 추세가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그죠? 그렇다면은 결국 일봉상에서 이 추세를 이어가려고 한다면은
이 구간에서 이 장대봉을 맞아서는 안 되고 바로 다시 올라서야 되거든요. 근데 이탈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18,000원짜리 매수 자리가 결국 이 자리인데 추세가 완전히 이탈하고 난 다음이죠. 그리고 주봉의 모양새를 본다면은 역시 지금 추세는 이탈했고 지금 주봉상에서 중심선이 데드 크로스가 발생됐습니다. 여기서 본다면은 이게 데드 크로스가 발생됐죠. 데드 크로스가 발생됐기 때문에 볼리진 밴드 하단부를 타고 하락 추세 중에 있다. 그렇다면은 지금은 오히려 그 손실을 적게 하는 쪽이 유리하다라고 보였습니다. 지금 잃지 않으려고 오히려 내가 손실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좀 손실이 좀 커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매도의 포지션을 일단 잡고 가시는 쪽이 일단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반등을 바라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 그 저점 12,500원 자리를 이탈하면은 바로 손절치를 하시고요. 그러지 않고 반등을 줄 경우는 계속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면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화가 또 온 것 같은데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연결 어려웠나요? 네, 어렵네요. 아, 열심히 전화 주셨군요. 연결돼서 네, 다행이에요. 항상 네. 은혜 앵커님 네. 너무 친절하고 또 손실난 사람들 막 이렇게 감정이입을 고려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아유, 시청해 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자, 네. 목소리 굉장히 밝으셔서 이번에 좀 수익 나고 있는 종목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전문가부터 그럼 선택해 볼까요? 조영국 전문가님하고 네, 조용구 전문가요. 종목 어떤 종목이세요? 호남석유 네, 야. 호남석유 매수가 비중은요? 네. 30%에 네. 31만. 아, 매수가 그래서 뜸을 들이셨군요. 네. 그래도 이렇게 웃고 계셔서 참 다행이에요. 어떡합니까? 아유, 뭐 어떡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계속 들고 계셨나 봐요. 네. 네, 좀 장기 투자를 고려하고 계세요. 저는 이거 수익 날 때까지 그냥 호남석유 회사가 네. 대기업이니까 그냥 끌고 가려고 그러거든요. 네. 1년이 될지 어떻게 될지 그런 거 여쭤보려고요. 네,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수익이 많이 날지. 그래도 뭐 망하는 회사가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네, 그거고 또 하나는 지금 네. 너무 많이 오늘하고 어제저께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거를 단가를 낮추느냐고 더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출까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것도 좀 전문가님한테요. 고민이 되실 것 같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조용구 전문가에게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네,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영구 전문가입니다. 네, 호남석유 고민 들어왔습니다. 31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30%인데 이 자리에서 비중을 조금 더 늘려볼까 고민 중에 있으시네요. 장기 투자도 관계가 없다고 하시고요.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예, 시청자 님의 의견, 지금 생각에 맞춰서 좀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사실 지금 시장 환경에서 이 정유주와 화학주가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전화 상담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면은 거래소가 지금 굉장히 좀 침체가 되어 있고 당분간은 좀 빨리 올라가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장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격의 종목군들은 당분간 좀 부진한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단기적으로 이거를 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을 줄이는 게 맞긴 한데 수익이 날 때까지 좀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관점이기 때문에 좀 대응 전략을 조금 달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좀 바닥권에 내려와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바닥이라는 그런 이제 확신 자체가 드는 그런 자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근데 이 월봉의 패턴을 봤을 때는 대략 이제 5년 평균 지지선 근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좀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자리에서부터 더 크게 폭락하거나 이럴 자리는 아니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매수도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겠는데 지금 가격에서는 추가 매수를 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제 각도를 봤을 때 하락 각도가 상당히 좀 과해요. 그러니까 그냥 내려간 게 아니고 각도를 굉장히 좀 높이면서 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단기간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근데
기술적 반등이 만약 대략적으로 23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락을 할 때 저점을 좀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이제 가격을 좀 이제 설정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혹시라도 만약에 21만 원 선 아래쪽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비중을 한 5%에서 10% 정도 추가를 하셔서 가져가시는 전략도 좋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종목이 이제 거기서 추가를 하고 나서 올라오게 되면은 많이 올라오진 못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시장 환경 특성도 그렇고, 이제 세계 경제 침체 현상에 따라서 이제 목표가도 좀 조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 한 1분기 정도, 1분기에서 2분기에 넘어가는 타이밍에 대략적으로 한 28만 원에서 29만 원 선까지의 상승이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좀 부진하다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고, 지금 추가 매수보다는 만약에 21만 원 선 아래까지 혹시라도 내려오게 되면은 그때 비중 추가하시고 1분기에서 2분기 넘어가는 타이밍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 투자라면은 비중 확대에 반대겠지만 또 장기로 보신다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라고 진단을 해 주셨네요. 시청자님께서 잘 선택하셔서 또 수익이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로 봐서 어떻게 되는 건가 연기됐다고 하던데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최소 사흘간은 발사가 연기된다고 합니다. 러시아 측에 보내서 수리를 좀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기간이 조금 더 늦춰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관련주들이 하락으로 돌아섰다는 거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진단쇼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